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바 빈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바 빈즈란 무엇이냐? 자바 빈즈란 데이터의 집합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로서 자바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형태의 클래스를 자바 빈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바 빈은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자바 빈즈를 만드는 규약에 따라 만들어진 클래스를 자바 빈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바 빈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선 자바 파일이니까 당연히 생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빈즈는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멤버 필드, 멤버 변수죠. 그리고 멤버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출력하기 위한 set 뭐뭐뭐, get 뭐뭐뭐 형태의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이라는 자바 빈즈를 만든다 라고 하면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학생을 표현하는 데이터, 즉 학번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멤버 변수, 그리고 학번을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 학번 값을 추출하기 위한 메소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클래스를 자바 빈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자바 빈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키지 형태로 작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패키지 선언을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바 빈즈는 생성자와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생성자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멤버 필드 네임이라는 멤버 변수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네임이란 멤버 변수의 값을 설정하기 위한 set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값을 추출하기 위한 get 스테이트먼트라는 멤버 메소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헬로우라는 패키지 선언을 추가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바 빈즈의 이름은 헬로우 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임이라는 멤버 변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란 멤버 변수의 값을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 또 값을 추출하기 위한 메소드,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한 파일을 자바 파일이죠. 자, 어디에다 저장해야 되겠어요? 자, 마이샘플의 웹 inf 밑에 클래시즈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이 자바 파일을 이제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 거잖아요. 자, 클래스 파일들은 어디에다 위치해야 된다? 웹 inf 밑에 클래시즈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클래시즈 디렉토리 밑에다가 자바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avac-t hello bin java 파일. 자, 컴파일을 하면 헬로우란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그 헬로우란 디렉토리 밑에 이와 같이 hello bin class 파일이 작성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자바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바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JSP에서 제공하고 있는 액션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자바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바를 사용하면서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즉 자바 코드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JSP에서는 액션 태그란 게 있습니다. 액션 태그란 무엇이냐면 JSP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태그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액션 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JSP에서는 JSP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가 있는데요. 이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바빈 객체를 만들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바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자, 자바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바를 할 줄 아시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헬로우 빈이라는 자바빈 클래스 파일을 임포트 시켜야 되겠죠. 자, JSP에서는 어떻게 임포트를 시키냐면 페이지 구문에 임포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임포트라는 속성 뒤에다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클래스명을 지정해 줌으로써 자바에서의 임포트 구문과 동일한 구문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문을 자바 코드로 변환해 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임포트 자, 자바 코드에서 이와 같은 구문이 JSP에서는 페이지 지시문을 사용해서 이처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헬로우 빈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헬로우 빈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를 만들었으면 뭐 이와 같은 형태로 뭐 여러분들 자바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네임이란 멤버 변수의 멤버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설정하고 또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자, 가장 맨 윗줄에는 페이지 지시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문서의 컨텐츠 타입과 인코딩을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지시문을 사용해서 hello.bin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인푸트 구문을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헬로빈 객체를 생성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get 스테이트먼트. 자, 이 두 가지 멤버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그 다음에 값을 출력하는 코드로 JSP 페이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한 JSP 코드를요. 자, mysample 디렉토리 밑에 hello bin.jsp라고 저장을 했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bin.jsp. 자, 실행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hello grace 변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자바빈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자바빈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태그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JSP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태그 형태로 제공하는 걸 액션 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션 태그 중에 자바빈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가 있습니다. 이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바빈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시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즈빈 액션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자, 유즈빈이라는 이 액션 태그는 id, 클래스, 그리고 스콥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id는 객체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라는 속성은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 파일에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클래스에 이름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콥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뭐 스콥이라는 속성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바빈즈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는 게 스콥이라는 속성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현재 JSP 페이지 내에서만 지금 선언한 자바빈즈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유즈빈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선언한 자바빈 클래스 사용하는 코드는요. 자, 자바 코드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hello world,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객체의 이름은 hello고 new hello world. 자, 이와 같은 자바 코드와 동일한 구문입니다. 즉, 이와 같은 자바 코드를 태그 형태로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유즈빈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자바빈을 사용하는 JSP 페이지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헬로우 패키지 밑에 있는 헬로우빈이라는 자바빈 클래스 파일을 myhello란 이름으로 객체를 생성했고, 그리고 지금 선언한 자바빈 객체의 페이지 유효한 범위는 페이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코드는 자바 코드로 이와 같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구문을 사용해서 인풋 구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new라는 예약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구문입니다. 즉, 위에 걸 써도 오케이, 밑에 걸 써도 오케이.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즈빈이란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만든 자바빈 객체는 역시 자바 코드에서 일반적인 객체와 동일한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전체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자, 가장 맨 첫 줄에 페이지 지시문, 그리고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헬로우 빈 자바빈 클래스를 myHello란 이름의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myHello라는 요 객체는 요 11번째 줄, 12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멤버 변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작성한 코드를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작성한 코드는 mySample 웹 어플리케이션 밑에 hello빈 태그.jsp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hello 명진리라는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자바빈즈 클래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유즈빈이란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바빈 클래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마 개발자 여러분들은 자바 코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태그가 조금 더 익숙하니까 태그를 이용하는 게 아마 좀 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개발자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액션 태그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JSP의 장점 중 하나가 디자인과 코드를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즈빈이란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자바빈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2장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장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톰캣에서의 웹 어플리케이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톰캣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어 봤죠. 그리고 세 번째로 JSP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바빈 클래스를 만들고 자바빈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2장에서 다룬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의 함축판입니다. 자, 앞으로 쭉 우리가 실습을 해 나갈 텐데요. 실습에 가는 과정 자체는 제가 중간중간 많이 생략을 할 겁니다. 자, 생략을 할 건데 생략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2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번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